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지만 오늘만큼은 안전한 분들이고 또 되게 적극적이고 착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많이 교류하시면서 네트워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가능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런티어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문 행사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미흡한 점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스스로 좀 알아서 정리하시고 필요한 건 챙겨서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있는 걸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쉽죠? 자,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손목을 돌리지 말고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손목이 돌아가죠. 어떻게든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요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손을 몸 쪽으로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심장 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다시 당겨주시고요. 심장 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뒤집어졌죠? 신기하죠? 자, 손목을 돌리지 않고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게 기발한 방법인데 그 답을 뭐 아셨던 분들 계실 거고 오늘 이걸 보고선 답을 배우신 분들 계실 건데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구글 에듀데이에 와서 내가 왜 손바닥을 뒤집어야 되는데 뭐 투덜이 스머프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불평을 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런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왜 미분 적분을 배워야 되는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챕터가 미분 적분이니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미분 적분이니까 수능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미분 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배우라고 하니까 그냥 배우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드라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도깨비 다들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신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그걸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자라는 사람들은 그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더 잘 가르칠 수 없을까? 지금 이게 최선일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도 행복한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가 교육을 하는 이러한 공간에서 배우는 일어나는 공간에서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잘 가르칠 수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는 사실은 이 G Suite for Education이라고 해서 구글의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한 교육 목적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애플에서도 작년 10월부터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하지만 이 역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여러분과 같은 교육자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행사는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찾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그 소속을 간단하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교는 아마 이제 입시 때문인지 아래쪽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는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오셨어요. 지금 현재 G Suite for Education 쓰시는 분은 약 한 7%. 하지만 많은 70%, 80% 분들이 쓰진 않지만 곧 도입 예정이다 내지는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큰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구글 Certified Educator, 구글 공인교육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극소수만 오늘 오셨지만 사실은 없지만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이 원데이 부트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딸 수 있도록 하루 빡세게 해가지고 다 따고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행사를 지금 계획 중이에요. 아멘. 아이고,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행사가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 구글 에듀 페스티벌은 작년에 11월 26일 행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오늘 꼭 소개시켜야 될 분이 뒤에 계십니다. 정재훈 변호사님 잠시만 좀 일어서 주시고요. 모든 분은 저 뒤에 계신 변호사님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소위 말로만 들었던 구글러십니다. 구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끝나고 나중에 디스커션 시간에도 많은 도움 말씀 주실 건데요. 이 구글 에듀케이터스 그룹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로서 그 전 세계에 있었던 구글 에듀케이터스 그룹 행사로서는 아마 가장 큰 행사였을 텐데 작년 요때 요 자리에서 저희가 캠퍼스 서울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했었고요. 작년에도 거의 한 150분 정도 이상 작년에 앉았던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몇 분. 정말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꿀팁을 주시기도 하고 에듀케이터스 저희 리더분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셨었고요. 포토부스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SNS에 올리면서 홍보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한 저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만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서 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사회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작년 모임을 근거로 해서 올해 초에 이미 한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이 이 자리에서 워크숍을 한번 가졌고 또 2차 워크숍이 예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공지해드리면 같이 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작년 행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첫눈이 그날 와서 상당히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페스티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글 에듀데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메일 드린 거에 구글 닥스를 통해 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페이퍼로 뽑지 않고 페이퍼리스하게 가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만든 동영상 하나 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자, 지금부터 구글 에듀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구글 에듀데이는 무엇인가요? 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 구글 에듀데이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교육의 혁신을 가지고 오는 구글 에듀케이터스 그룹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그러면 저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것도 구글스러운 일이겠네요? 오, 맞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툴이 교육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툴을 사용하느냐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호스트 박정철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구글에서 나온 툴타스틱이라는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뚝딱뚝딱 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나온 애기 목소리는 저희 큰아들이고요. 같이 촬영을 하면서 아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같이 봤었는데 너무나 간단하죠. 무료 툴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세팅과 어마어마한 캐릭터들, 정말 다양한 컨비네이션으로 애한테 요거 하나 들려주면 하루 종일 영화 만들고 이야기 만들고 과학 프로젝트도 세팅이 돼 있어서 프로젝트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는 과정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툴인데 모르셨죠? 이런 게 좋은 게 있는 거를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넥팅 더 닷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아마 해보셔서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점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형태가 만들어지고 아, 이게 이런 형태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게임이죠.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는 게 유명해진 거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앞을 바라볼 때는 그 점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전혀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 점들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이라는 점들은 절대 미래를 봐서는 알 수 없고 뒤를 돌아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 때에는 그 점들이 어떻게든 이어지기를 믿어라. 그런 이제 감동적인 연설을 하면서 커넥팅 더 다시라는 표현이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동영상 참고하시면은 많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가 아주 잘했던 것이 새로운 영역, 다른 영역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어소시에이션, 연관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건 역시 커넥팅 더 닷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정재현 변호사님도 제가 언급하면서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구글러라고 합니다. 뭐 다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다 잘생기고 그렇게 멋있는 분들이신데요. 이 혹시 구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구글러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지만 약간 더 위에 계신 분들이 구슬러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이 전문적으로 구슬을 깨는 사람들을 저희가 구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긴 한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슬러. 구글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과연 몇 개일까요? 여러분 대충 뭐 지메일, 유튜브,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드라이브 이제 또 뭐 있더라? 슬슬 좀 깜빡깜빡 하시죠. 구글.com about 그다음에 프로덕트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구글이 현재 갖고 있는 프로덕트들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작은 아이콘들로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자, 구글 TV,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액트 플래너, 구글 태스크, 구글 톡, 구글 테이크아웃, 구글 선루프,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스페이스, 스카이, 스타, 스크라이브, 릴레이티드, 리더, 프로덕트, 플레이, 플레이 뮤직.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죠. 총 220개. 제가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정리를 못하고 지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진행을 하고 또 하다가 잠깐 접거나 포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구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글러 분들한테 여쭤봐도 다른 프로젝트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구글러 분들은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꿰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같은 구슬러가 필요한 겁니다. 구글의 프로젝트를 잘 꿰가지고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이 구슬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커넥팅 더 닷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플립드 러닝이 유행인 건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미래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 오시는 분들 중에서 80%의 선생님들이 작년 행사를 안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또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하루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작년에 했던 강의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00분 정도, 한 절반 정도 보셨더라고요. 안 보신 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안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플립드 러닝의 의의는 가서 그런 걸 미리 보고 오시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플립드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오시면 수업이 진행되는 걸 거꾸로 수업, 역방향 수업, 역진행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플립드 러닝 할 때 사용하는 것이 Explain Everything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크롬북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띄워놓으시고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직접 여기다가 판서를 강의하시고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아주 편한 툴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죠. 그리고 그 유튜브를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쫙 뿌려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숙제가 뭐구나, 오늘 봐야 될 유튜브 동영상이 뭐구나를 보고 수업에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 실제 강의 동영상을 제가 이 Explain Everything을 이용해서 만든 강의 동영상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은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일기예보 시간에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밀리바라는 단위를 썼었는데 1984년부터 이 국제 도량형 기구에서 헥토파스칼로 쓰자라고 정해서 최근에는 이 헥토파스칼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라고 하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들을 남긴 바로 이것이 팡세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2살 때, 겨우 12살 때 이 유클리드의 23가지 공리를 터득하고 삼각형의 내각기압이 180도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하였고요. 16살 때 원추곡선의 기하학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한 원뿔 곡선의 내면에 내접하는 육각형의 대변의 교접은 동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파스칼의 정리를 16살에 발표합니다. 저는 지금 42살인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천재였었죠. 아버지가 회계사셨는데 계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비록 덧셈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직접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오늘날의 전자계산기의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파스칼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이 계산기가 전 세계에 약 한 50대 정도가 흩어져 있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죠. 파스칼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이 파스칼의 원리 때문입니다. 1653년도에 완전히 밀폐된 용기 중에서 정지하고 있는 액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은 유체 내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속 20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오른발 하나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동차가 멈춥니다. 과연 어떻게 이 작은 발의 움직임 하나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파스칼의 원리 때문입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정지된 유체에 이 어떠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동일한 면적, 액체의 동일한 면적에 같은 힘이 가해진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kg의 힘을 1제곱센티미터에 가했지만 이 10제곱센티미터에는 그 10배인 10kg의 힘을 내면서 자동차 바퀴를 멈출 수 있는 증폭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올려놓게 되면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옵니다. 강의의 길이는 어떻게든 15분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어떤 필수적인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거죠. 실제 이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퀴즈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잘 이해했는지를 간단한 퀴즈를 보는데 나중에 소개드릴 소크라티브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퀴즈를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수업 중에 이제 이미 수업을 다 듣고 파스칼의 원리를 알고 왔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스칼린, 전 세계에 50개가 있는데 그 50개의 위치를 찾는 거죠. 구글 아트앤컬처, 구글 맵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찾나 그런 걸 합니다. 세 번째는 대기압의 얘기를 해서 파스칼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대기압을 측정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학습 활동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죠. 퀴즈를 보는 앱은 저희가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무료 앱을 사용을 합니다. 스탠포드의 대학생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앱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저희가 작년에 냈던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책에 잘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예시는 뭐 객관식도 되고 주관식도 됩니다. 1기압파의 수은 기둥은 약 760mm 올라가죠. 760m가 아니니까 틀렸다 해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관식도 됩니다. 수은 기둥은 760mm 올라가지만 물 기둥은 10m나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수은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답, 오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소크라티브 앱에는 답에 대한 부연 설명을 미리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면서 가장 큰 폐해는 제가 75점인데 뭘 틀렸는지, 뭐에 내가 25점을 왜 나갔는지를 이해 못하고 졸업한다는 건데 이러한 퀴즈 방법들은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또 한 번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퀴즈 자체가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툴이 아니라 러닝 툴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플립드 러닝에 이러한 퀴즈를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 듣고 또 퀴즈 보면서 또 배우니까 벌써 2번의 학습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파스칼린을 찾는 거죠.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에서 적용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활용의 가치를 갖고 있는 툴이 있습니다. 저희가 gg.gg/artandculture라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작년 구글 에듀 페스티벌에서 구글 코리아의 김용경 팀장님께서 사례를 보여주셨던 이 팬텀 오브 오페라의 배경이 됐던 극장을 통한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실사용례를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 이 툴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결국 파스칼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파스칼린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굳이 스쿨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정말 고해상도로 볼 수가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죠. 대기압을 측정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대기압을 측정합니다. 기계도 없는데. 하지만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모두에 대기압 측정 모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아이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는 과학 저널 내지는 사이언스 저널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조도, 소음, 그다음에 움직임 가속도, 그다음에 대기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구글에서 나온 사이언스 저널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완벽한 실험실이 구현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 그것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시게 되면 왼쪽 바에서 관찰과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실제 계측은 관찰 모드에서 가능하죠. 먼저 빛의 밝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수치로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 역시 계측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의 X축, Y축, Z축 방면으로 가속도를, 움직임을 디텍션하여 계측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기압을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1013헥토파스칼이 1기압인 걸 보면 오늘은 약간 높은 공기압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중간에 녹화를 하게 되면은 번거롭게 숫자를 적을 필요 없이 바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통해서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저는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3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높았던 1016 대기압에서 점차 올라감에 따라 1008쪽으로 기압이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문이 열렸습니다. 32층에서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게 되면 내려가면서 기압이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립드 러닝에 그 다음에 다양한 이 파스칼린을 찾는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을 재러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각 층별로 대기압을 재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상당히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앱, 구글 클래스룸, 구글 아트앤컬처, 구글 어스, 구글 서치, 유튜브 등등의 정말 220개가 넘는 구글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세계지리, 역사, 수학, 기하, 지구과학 등이 한 수업 안에서 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커넥팅 더 닷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 사람 간의, 교육자 간의 커넥팅 더 닷입니다. 작년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 윤지훈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서울음악교육공학연구회와 저희가 한번 교육의 자리를 가졌었고요. 지금 구글 클래스룸의 사용 예를 이제 저수를 위해서 레시피 작업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구글 행아웃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상에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요 책을 쓰게 된 게 바로 이제 작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저 두 분이 오늘 또 저 앞에 계시는데, 작년 너무 앞에서 열심히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끝나서 같이 한번 책 써보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의 화두로 갖고 있는 이 G Suite for Education, 구글이 제공하는 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GEG 그룹과 교류하고 또 국내 그룹과 교류하면서 이 구글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것인가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하면 뭐 대한민국이고요. 교육하면 또 대한민국이죠. 근데 IT와 교육을 합하면 이거는 절대로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최고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영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GEG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그 중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실제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원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그룹 치시고 GEG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그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조금 교류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큰 활동들을 만들 계획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이 GEG 사우스 코리아 페이스북 오셔서 꼭 같이 가입하셔서 계속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많은 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별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예쁜 별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많은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별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커넥팅 더 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G Suite for Education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삶에 좀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받는 시간은 이 다음 세션에 있는 박사범 선생님 강의 후에 같이 받도록 할 거고요. 이 원데이 부트캠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노트북을 바꿔 끼는 사이에 저희가 좀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커뮤니티 매핑이 행사가 일어났냐면요.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만수 박사님이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신 다음에 커뮤니티 매핑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하면 어떨까요? 뭐 이제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다음에 하면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러니까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에 대한 이 자격증 레벨 1을 딸 수 있는 거를 오전에 수업을 좀 들으시고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트북을 갖고 와서 시험을 보시면은 그날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비용은 $10 정도니까 뭐 15,000원, 뭐 많아봤자 20,000원 정도. 그리고 역시 자기 먹을 거랑 마실 거 들고 오시면 되고 저희는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의 인력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 분 네, 사진을 좀 잠깐 찍어주시겠어요? 자, 들고 계세요. 들고 내리지 마시고 들고 계세요. 네, 4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록을 남겼고요. 4월 중에 할 건데 토요일이랑 주중에 한번 하는 것 중에 언제가 편하신가요? 주중이 편하다. 주중에 하루 빼기 쉽지 않으시군요. 토요일 날 하루 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요. 장소가 여기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서울의 모처에 장소를 잡아가지고 오전에 오셔서 약 3시간 정도 구글 솔루션 쫙 설명 들으시고요. 식사하시고 1시부터 한 4시까지 3시간 동안 시험 보시고 자격증 바로 받아서 집에 귀가하시는 걸로 부트캠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